안녕하세요, 김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네,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희끗희끗 비치는 나의 새치. 이게 이제 고민인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체인지미 시간에는요, 새치 염색법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가장 핫한 연예계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연예터치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네, 오늘의 연예터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살해 협박받은 글로벌 스타입니다. 네,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한 소식이네요. 어떤 스타가 그렇게 살해 협박을 받았나요? 네, 주말 내내 정말로 이런 끔찍한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바로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 이야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방탄소년단 하면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가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방탄소년단은 2013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탑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발매한 정규 앨범 3집 그리고 페이크 러브로 각각 빌보드 200에서 1위 그리고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는 10위권 내에 들어가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하고 있어요. 네, 대체 누가 살해 협박을 했다는 거죠?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요. 네티즌 중에 한 명입니다. 9월 5일에 그 방탄소년단이 LA에서 미국 그 공연을 펼치게 되는데 그 공연 현장에서 지민 씨를 살해하겠다. 이런 내용을 SNS 계정에 올려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누군지 정체가 밝혀지지는 않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살해 협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번째죠, 그러면? 지금 벌써 세 번째인데요. 지민 씨에 대한 살해 협박은, 살해 위협은 지난해 3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어떠한 네티즌이 SNS를 통해서 글을 남기게 되는데요. 미국 애너하임에서 4월 1일에 열리는 이 방탄소년단 콘서트에서 지민 씨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는 끔찍한 이야기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도요. 한 해외 네티즌이 역시 SNS를 통해서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살해 협박을 남기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콘서트 현장, 그 BTS의 현장 콘서트 좌석 배치도 사진, 그리고 총 사진, 그리고 돼지 사체 사진을 올리면서 역시 지민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참 다행스럽게도 협박이 있을 때마다 현지 경찰이 나서서 방탄소년단의 공연장의 금속 탐지기라든지 아니면 소지품 검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면서 무탈하게 공연을 마치게 됐는데요. 그런데 또 이번에 살해 협박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이 지민 씨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금속 탐지기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미국 자체가 총기 규제가 강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책은 좀 세우고 있나요? 그 LA 경찰에서 일단 대책을 세우고는 있다고 합니다. 9월에 있을 이 LA 공연에 그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이 살해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수사 내용들이 노출될 경우에 그 지금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또 그곳을 피해서 다른 범행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정말 당사자는 두렵고 불안할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인가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두렵고 떨릴 텐데 이 지민 씨는 의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해 협박이 있었을 당시에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이런 살해 협박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는데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참 당황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나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협박에 휘둘릴 여유가 없었다라고 털어놓으면서요. 그리고 나보다 팬들이 더욱더 걱정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주변에는 스태프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면서 아주 의연하게 팬들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민 씨라고 한 명을 지목하긴 했지만 사실은 BTS 방탄소년단 7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룹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 소속사에서는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네, 소속사도 지금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고 상황 모두 다 알고 있기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이 소속사 측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첨이 아닌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방비책들을 만들어냈었고 큰 사고 없이 잘 지나갔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멤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속사도 소속사인데 사실 이 BTS 지민 씨의 살해 계획이 노출이 되면서 지민 씨의 그 보디가드를 하겠다. 보디가드를 자처하고 나선 인물이 있거든요. 네. 이건 우리 김효선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이분이 보디가드를 하겠다라고 하면요. 그 어떤 누구도 살해 협박 감히 꿈도 못 꿉니다. 굉장히 어마무시한 분인데요. 혹시 누구로 예상하시나요? 우리가 근데 아는 스타인가요? 일단은 팬들이면 누구나 다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예,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마동석 씨. 그렇죠. 예, 정말 그 터프한 네. 남자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활동만 20인치죠. 그러니까. 예. 비슷한 느낌의 분인데요. 네. WWE 프로레슬링 선수인 존 시나입니다. 존 시나. 네, 지금 존 시나. 화면에 네, 나오네요. 굉장히 네. 멋있죠. 이분이 있으면요. 그 누구도 꿈도 못 꿀 텐데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방탄소년단을 지키겠다라고 올린 거예요. 뭐 인연이 있나요? 존 시나는요. 방탄소년단의 어마어마한 팬이라고 합니다. 광팬이군요. 광팬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BTS 내가 한국어에 미숙하지만 좀 용서해 주길 바란다면서 내 대답은 이것이다. 바로 나는 BTS의 군대, 아미이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이 아미가 BTS 방탄소년단의 팬을 지칭하는 그런 팬클럽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들리시죠? 나는 BTS 나는 군대다. 나는 나는 군대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는 BTS의 군대다라고 인증을 한 겁니다. 왠지 번역기 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기도 나는- 하고 프로레슬러 선수면 막 우럭부락할 것 같은데 한국어를 쓰니까 굉장히 온순하네요, 느낌이. 귀엽죠? 귀여워 보이시네요. 귀엽기도 하고. 자, 이런 팬들의 또 사랑,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BTS 입장에서는 특히 지민 씨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광팬이 이런 걸 올리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관심을 그래서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올바른 팬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순간입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네. 주인공은 누구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경규 낚시하며 버럭한 이유는인데요. 네. 글쎄요, 이경규 씨의 버럭은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 이경규 씨가 사실 평소에 녹화를 하거나 방송을 할 때도 굉장히 녹화가 길어지면 시간 보라면서 시간 체크하고 말 길어지면 빨리 자르라고 네, 막 네, 그러는데 네. 과연 이번에 버럭한 이유는 무엇일지 혹시 예상 가는 부분 있으시나요? 오늘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네, 오늘 시도 때도 없이 질문. 시도 때도 없이 버럭하시기 때문에. 배가 고프셔서 그런 건 아닐까요? 네, 사실 그 도시어부를 통해서 어복 황제로 알려진 이경규 씨. 그만큼 물고기들이 많이 이경규 씨를 쳤습니다. 막 문어도 잡히고요. 큰 네네네. 대어도 잡히고 어우. 하는데요. 이번에는 도시어부에서 울릉도 편을 촬영을 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촬영이었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버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입질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버럭할 수 황당하고 있죠. 당황스러웠을 텐데요. 본인 스스로에게 버럭한 거군요. 네, 45회 만에 처음으로 단 한 번의 입질도 없으면서 이렇게 지금 어두운 표정을 짓게 됩니다. 울릉도랑 나랑 안 맞아! 라면서 우라통이 막 치밀어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지금 중얼중얼거리는 거 들으시죠? 한번 볼까요? 울릉도 이상한 아빠던데 보고나 나오고. 굉장히 초조해합니다. 진짜 열받다 열받아. 이렇게 안 나올 수는 없어 솔직히. 울릉군에서 뭐라고 그랬어? 야, 뭐라고 계속 주저리 막 그러니까 이경규 계시네. 씨가 그러더라고요. 고기는 고기대로 안 잡히고 방송에서 계속 화만 내니까 나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죠. 사실 뭐 울릉도 편에서 저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전편에서요. 대단한 어복을 누렸었거든요. 팔자라 그러죠. 그 많은 분들 80cm. 조사분들은 아실 텐데 80cm 넘는 그렇죠. 광어를 와, 올리기도 했었고 대형 광어. 그리고 또 20kg 넘는 그 대왕 문어도 직접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예, 잡은 적이 있었는데 뭐 어복 황제라는 말이 그 채널A 무색할 도시어부 45회 그러니까 44회 때까지는 통했던 거죠. 맞아요. 45회에서는 입질이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런 고충을 겪게 됐는데 멤버 모두 다른 분들은 정말 좋은 물고기들 많이 잡았거든요. 네. 이경규 씨만 못 잡아서
큰 소리로 버럭을 했었던 것이고 특히 이번 울릉도 편에는요 이경규 씨가 굉장히 신경 쓰는 또 다른 한 분 게스트 한 분이 출연을 해서 네. 더욱더 이 화를 돋구게 됐는데 그 게스트는 네. 아마들 예상이 되시겠죠? 아이고, 예. 아니 근데 네. 낚시가 이래서 인생이랑 비슷한 거래. 뭐 맞아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매번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게스트는 누구예요? 게스트는 킹태곤. 네. 아, 낚시하면 이태곤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예, 이태곤 씨가 출연을 해서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이 신경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랬겠네요. 이태곤 씨를 이경규 씨가 굉장히 견제를 합니다. 네. 화면 일단 좀 단골 보시면 손님이시네, 이태곤. 예, 형님 옆으로 갈게요. 나오지마, 나오지마. 야. 정확히 어디 있습니까? 괴롭힐 사람이. 여유가 넘쳐요, 맞아. 이태곤 씨는. 태곤을 견제 좀 해. 지금 들으셨죠? 태곤을 견제 좀 예, 하라고. 마이크로닷한테 이태곤 씨 견제하라는 지시까지 내릴 정도인데 네. 뭐 자리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뭐 다른 멤버들한테까지 견제를 막 시킬 정도로 네. 신경전이 대단했었고요. 예, 예. 이태곤 씨가 이제 낚시계에서는 뭐 자기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연예계에서 많이 하는데 이경규 씨는 그걸 이제 눈 뜨고 못 보시는 거죠. 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마닷은 요즘에 정신이 없어요. 네, 연애하느라. 예. 누굴 경계합니까? 네. 본인 거 근데 이경규 챙기기 씨가 쉽지 이렇게 견제를 하다 보니까 이태곤 씨 낚시 스타일에 별명까지 지어줬다면서요. 그렇죠. 예전에 이태곤 씨가 함께 그 도시어부에 출연을 했을 때 이경규 씨가 이태곤 씨 낚시법을 보고 캬바레 낚시다라고 캬바레하고 수식어를 낚시하고. 붙여줍니다. 이건 화면 봐야 돼요. 화면 봐야 돼요. 진짜 네. 한 손으로 이렇게 이태곤 씨는요. 뭔가 춤을 아, 추듯이 여유롭게. 이렇게 여유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사실 많은 분들이 멋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태곤 씨를 예사롭지 견제하는 않네요. 이경규 씨는 이걸 보고 뭔가 품은 다 잡는다면서 캬바레 낚시다. 재밌네요. 자, 아무쪼록 뭐 채널 A의 대표 프로이면서 예. 정말 일반인들에게 낚시의 즐거움을 마음껏 선사하고 있는 도시 어부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아마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요. 이 낚시에 빠져 사실은 이경규 씨가 최근에는 K리그에 그렇게 또 빠져 계시다고. 뭐 이경규 씨 축구 사랑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K리그에 아주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뭐 오늘은 저기 문제를 많이 내는 날인 예, 것 오늘 같아요. 퀴즈의 날입니다. 왜 오늘. K리그에 관심이 많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이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프로에서 보이잖아요. 다른 프로에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많이 이제 알려졌죠. 네, 그럼요. 이경규 네. 씨의 딸 네. 예림 양의 남자친구가 이 K리그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김영찬 선수인데 안양FC에서 지금 뛰고 있는 아주 훈남 선수거든요. 이 안양FC 수비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뭐 월드컵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만 이 K리그에 대한 사랑이 더 높아야 한다라면서 이경규 씨가 굉장히 K리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아무래도 딸의 남자친구니까 더 관심을 그럼요.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사실 뭐 아빠 입장에서는 딸의 연애를 좀 질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경규 씨는 이예림 양의 이 연애를 지지한다면서요. 사실 속으로 질투하실 거예요. 속으로 질투가 날 텐데 그래도 겉으로는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이경규 씨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경규 씨의 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열애 소식까지 전하게 된 이예림 씨가 지금 20살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예. 이경규 씨가 내 딸 지금 20살이 넘었는데 이렇게 연애하는 거 당연히 이해하고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원래 이경규 씨가 아들이 있다면 축구 선수로 키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이게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아니, 사위를 맞이하면 되죠. 그렇죠. 뭐. 예. 딸의 남자친구가 그럼요. 축구 선수가 예. 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은 것 같다라면서 굉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멋있는 네. 아빠예요. 그러니까 이거 멋있어요, 진짜로. 그렇죠. 저도 딸이 있잖아요. 저는 네. 나중에 남자친구 사귄다고 그러면 허락 못 할 것 같아요. 보통 아빠들이 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굉장히 의연하시고 그렇군요. 멋진 아빠인 것 같습니다. 딸 자, 바보시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효린의 민박집에 효리는 없다입니다. 붕어빵에 붕어는 없다. 이거랑 네. 비슷한 얘기인가 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효린의 민박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제주도 하면 이효리 씨를 떠올리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는데 효린의 민박을 방영한 그 방송국이 네. 이효리 씨, 이상순 씨가 사는 그 집, 민박집을
매입을 했다, 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사를 가니까 이제 효리 씨가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효리는 민박이라는 그 집에 이효리 씨가 살지 않게 되는 게 된 거죠. 아이러니한데요. 네. 아니 근데 방송국에서 그 집을 인수한 이유가 궁금해요. 이 방송국 측에서 밝힌 바로는 효리네 민박 방송을 한 이후에 네. 이효리 씨가 살고 있는 이 집 위치가 노출이 되면서 이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보안 이슈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로서의 그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을 문제잖아요. 네. 예, 다른 사람들에게 팔지 않고 방송사에서 매입을 한 이유가 만약에 타인이 가져갈 경우에는 어떤 상업적 목표로 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이 효리네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이나 방송사 또 이효리 씨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송사가 직접 매입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브랜드를 보호하자라는 차원에서 방송사의 매입이니까 그렇게 좀 지켜봐달라라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심각했을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주도 여행 가시는 분들 이곳이 애월읍 소길리라는 곳인데 택시를 타고 그곳을 가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이효리 씨나 이상순 씨가 외출을 하거나 네. 아니면 어떤 다른 일상생활을 할 때 꼭 하나 확인하는 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확인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뭐예요? 모르시겠죠? 네. 이거는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인데 네. CCTV를 반드시 확인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집 안에 있다가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집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차 타고 들어올 때 특히 자동차로 들어올 때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관광객들이 차에 달라붙는답니다.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특히 집 안에서 밖으로 외출할 때는 CCTV를 통해서 밖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나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초월이네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인들이 방문을 할 때 문이 싹 열릴 때 틈으로 막 뛰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심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방송이 되고 난 다음에 이효리 씨의 남편 이상순 씨가 SNS를 통해서 여러 차례 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자제를 당부한다라는 글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어떤 뭐 방송이 되는 여러 여행지들 이렇게 나라들이 나오면 사실 많은 분들이 저거 되게 좋아 보인다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TV로 봤으니까 됐다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같은 맥락이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곳은 관광지가 아니라 이효리 사유지잖아요, 씨의 사유지. 집이라는 거죠. 네, 근데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이죠. 네, 그 부분을 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고요. 두 사람도 두 사람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는 뭐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정말 많은 동물들이 함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네. 반려동물이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라는 고충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 이게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북촌 한옥마을을 가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는 한 번 가는 거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여러 사람들이 오니까. 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도 될 부분인데 참 그게 쉽지가 않네요. 이런 네. 사생활 침해 때문에 이제 거주지를 옮기시게 되는데 이런 마당에 좀 여쭤보긴 죄송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곳으로 옮기실까요? 어디로 간다라고 하면 또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쫓아갈까 봐. 그렇겠죠. 사실은 옮기는 위치에 대해서 이효리 씨나 이상순 씨는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측에서도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얘기하지 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사회다 보니까 소문이 떠돌아요. 맞아요. 지금 애월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조천읍 서늘리라는 곳으로 이사를 한다라는 소문이 퍼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천읍 서늘리에 살고 계신 주민들 중에 일부가 이미 이효리 씨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한 100가구 정도 살고 있는데 네. 소문이 쫙 났군요. 네,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글쎄요, 뭐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기 때문에 뭐 네, 성급하게 예견하는 건 좀 그렇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번에 좀 지켜줄 게 있으면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런 와중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송국에서 매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집 좀 고가에 매입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서 얼마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뭐 다 밝혀진 부분이고 알려진 부분이기 네.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방송국에서 이효리 씨의 집을 약 14억 3천만 원에 구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큰 집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맞아요. 분들이 또 그곳을 궁금해했기 때문에 이 집이
이것보다 더 비싸게 팔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14억 3천만 원이면 좀 적은 숫자 아니냐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이 에워릅의 어떤 집, 그 시세 평당 가격이 150에서 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효리 씨의 집이 14억 3천만 원이면 평당 약 150만 원 가치로 평가가 된 거다라고 공시지가 보죠. 그대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세대로, 시세대로. 매매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시세대로 딱 맞게 그러네요.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굉장히 거액의 금액인데 방송국에서는 어떻게 그 집을 활용할까요?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이걸 뭔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브랜드 이미지 제고 그리고 또 출연자 보호 차원에서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상업적 목적보다는 더 좋은 곳에 쓰겠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밝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쓰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양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죠. 보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스타들의 사생활 궁금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 지켜주자. 그럼요. 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dy, put on your best dress. Let's put your moves to the test. We're going club hopping, finger popping. This party's never. So when the stars come out at night,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22분입니다. 네. 예, 44초를 44분이라고 할 뻔했네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에게 뷰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체인지미 시간인데요.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죠. 개그우먼 장미화 씨,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 씨, 건희 헤어 아티스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건희 헤어 아티스트 올 때마다 아주 재미를 주시는데 좀 의자 높이를 못 맞추셔서 그냥 앉을보자 못하시는 아, 오늘 좋습니다. 예, 네. 좋아요. 예. 건희 씨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네. 헤어 얘기할 거구나. 그쵸?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감 잡았어요. 정말 네네네. 노년층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10대까지도 정말 이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덮어도 계속 생기는 바로 이것. 오늘의 주제 뭘까요? 정답. 네. 빗. 덮어도 계속 쌓여. 빗. 네, 아, 관련 그거 있죠. 아닌가요? 네, 머리랑 네. 관련 있으니까. 아, 그래요? 정답은 새치입니다. 새치.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헤어스타일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바꿀 수 있는데 사실은 희끗희끗 흰머리, 이 새치가 보이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의 그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오늘 체인지미 시간에서는요. 새치의 원인부터 새치 염색약 고르는 방법까지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속속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은요. 20, 30대 때부터 새치가 걱정이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나이가 들면 이제 흰머리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젊으면 새치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젊었을 때는 없던 새치가 또 저 같은 경우도 하나씩 둘씩 늘어가면 애들은 어린데 아내 입장에서는 오빠 왜 이래 이러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치 왜 생길까요? 이거 저의 자조적인 진심이 질문입니다. 담겨 있네요. 예. 네, 사실 흰머리, 새치 차이점을 사실 대화 중에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뭐냐면 흰머리와 새치는 사실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현상이 맞는데 네, 네. 이제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 의해서 정상적인 노화 속도에 맞춰서 이제 멜라닌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고 멜라닌을 안 만들게 되면서 모발이 하얘지면 그것은 흰머리고요. 네. 정상적인 노화 속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에 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걸 저희가 새치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네. 새치는 사실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 중에 새치 있는 분들이 많다 하면은 사실은 새치가 좀 생길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 되고요. 환경적인 영향 중에는 왜 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흰머리 생겼어라고 맞아요. 하시잖아요. 맞아. 스트레스가 실제로 새치를 유발하는 데 영향을 끼칩니다.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고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에 의해서 새치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매번 강조해요. 네. 저는 아직까지 새치라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흰머리 쪽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예. 그 친구는 정말 그래서 10대 때부터 떨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40대 때 이미 다 백발이 되셨기 때문에 나도 저럴 거야. 그랬더니 정말 그 말이 일리가 있었네요. 네네. 근데 이 새치는요. 네. 이게 뽑잔이 좀 많고
이게 염색을 하자니 좀 귀찮고 맞아요. 아주 이게 조금 아주 어려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네. 이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새치를 하나를 뽑으면 그 자리에 2개 난다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뽑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릴 때 새치가 있어가지고 계속 뽑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이 2개 나면 2개 다 뽑으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새치나 흰머리 뽑는 게 나아요? 염색하는 게 나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절대로 뽑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되는구나. 사실 개념적으로 많이들 오. 생각하시는 게 흰머리, 새치를 뿌리까지 완전히 확 뽑아내야 그 자리에 검은 머리가 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한번 모낭이 흰머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네. 그 모낭에는 절대로 검은 머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백수 정말? 먹고 검어졌다는 사람들 얘기는 뭡니까?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뽑는 과정에서 모낭 주변에 염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런 염증이 반복되면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뽑지 마시고 염색을 하시거나 차라리 머리카락을 좀 자르시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한 번 흰머리가 난 데선 계속 흰머리가 난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슬프다. 굉장히 오늘 김새는 얘기네요. 슬퍼요. 그리고 김현우 씨가 이야.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새치를 하나가 뽑으면 그 자리에 머리가 2개가 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건희 아티스트께서도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네. 하나의 모낭에서 네. 머리카락이 하나만 나고 2개가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뽑는다고 해서 이게 그 새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급할 때는 네. 자르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모임이 있으면 그 마스카라 같은 것도 있고요. 아. 네. 헤어스프레이 같은 것도 있어요. 아. 네, 그런 걸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건희 씨는 혹시 새치가 있으세요? 아, 예, 저도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래요? 반쪽 같은데요. 염색을 잘하셨네. 역시 자연스럽게. 헤어 아티스트야. 전문가. 내가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나 드렸네. 우리가 갑자기 막 자신감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저분도 새치가 있다고 하니까. 희망이 생기네요. 자, 근데 염색을 하고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어떤 성분 때문에 이 염색에 부작용이 생기죠? 네, 최근에 국내 한 대학에서 연구한 보고에 따르면은요, 이제 피부 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 양성으로 나온 환자의 거의 80%에서 실제로 이 염색약의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요? 이게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러니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물질은 이제 검은색을 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파라페닐레디아민이라는 PPD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이 성분이 모든 화학 성분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네, 염색할 때는 이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럼 보통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증상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가장 흔한 증상은 아시겠지만 빨개지고 가렵습니다. 근데 증상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삼출성 병변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돼요? 진물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예. 정말 더 심한 경우에는 막 눈이 붓는다든지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염색할 때는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로 어느 부위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나요? 일단은 염색약이 직접 닿으니까 두피에 일단 많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두피에 가장 많을 그러겠죠? 거라고 다들 추측을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두피는 피부가 상대적으로 좀 두껍습니다. 아. 그 얘기는 피부가 튼튼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네. 오히려 좀 덜 닿는 얼굴에 제일 증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머리, 뭐 두피 안에도 물론 생기지만 얼굴, 그다음에 두피 안, 아이고야. 목덜미,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염색약이 전혀 닿지 않았던 몸의 다른 부위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몸의 다른 부위에 생겨도 이런 증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닿는 얼굴 부위, 목 이런 데도 생기지만 닿지 않는 혹시나 부위. 이게 그러면 염색약이 흡수가 돼가지고 다른 쪽으로 생기고 흡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얼굴에 일어났던 면역 반응이 전신적으로 커질 일어난다고 수가 보시면 있군요. 됩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무섭네요. 그러네요. 예, 네. 저희가 좀 새롭게 하려고 여기 서 있는데요. 네. 혹시 우리 건희 아티스트께서는 네. 우리가 염색약에 저렇게 이제 부작용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데 저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제 염색 전에 간단한 테스트를 해서 네. 알아볼 수가 있어요. 반응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먼저 확인하고. 내가 부작용이 일어날 네. 건지 아닌지.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이제 염색약이랑 네. 면봉이랑 이제 밴드를 준비를 했거든요. 예. 네. 이걸 먼저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 이제 사용할 네. 염색약을 조금 네. 면봉에 이렇게 찍어서 조금 많이도 안 하셔도 돼요. 시료 채취네, 시료 채취. 많이 안 해도 네. 되고. 이렇게 네. 팔 네. 팔에다가 안쪽이나 연한 부분.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안 보이는 네. 요 귀 뒤쪽. 귀 뒤쪽. 조금 더 묻힐까요? 귀 뒤쪽. 귀 사실 피부가 연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증상이 생겨도 티가 많이 나지 않을 부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요 뒤쪽에다. 근데 밴드는 왜 하신 거예요? 이제 48시간 정도를 이제 둬야지 이제 테스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기니까. 진짜? 그렇게 오래 있어야 돼요?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 염색약 때문에 부작용이 아니고 너무 오래 있어서 부작용 같은데. 사실 이 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48시간 이상 이 테스트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그 염색약에 의한 접촉 자극 피부염은 특징적으로 지연성 반응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자극이 되고 한참이 지나야 증상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적어도 48시간은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예. 이틀 정도를 두시고 네. 어차피 염색약이야 뭐 사셔서 바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근데 참 뭐 저 같은 경우도 셀프로 염색도 해보고 부작용도 조금 겪어는 봤는데 이런 피부 반응 테스트가 있는지조차도 저는 몰랐거든요. 진짜? 그러네요. 그건 좀 너무 무심했어요. 예. 그 염색약 박스에 보면 사실 써 있기는 해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컬러가 가장. 네, 그냥 뭐 설마 저게 내 얘기야 이러고 이제 좀 쉽게 맞아요. 생각했는데 아까 부작용 사진을 보니까 좀 무섭긴 하네요.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새치라든지 흰머리 나는 속도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잖아요. 네. 건희 아티스트께 좀 여쭤볼게요. 새치나 흰머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자주 염색을 하는 게 괜찮은지 좋다는 질문보다는 왜냐하면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한 달에 1cm에서 1.5cm가 이제 자라요. 한 달에. 네. 그래서 염색이 한번 되기 시작하면은 한 2주에서 4주는 지속이 되기 때문에 네. 두피도 좀 보호하고 이제 건강한 모발을 위해서는 한 5주 간격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8주 정도로 한 2달 정도 넉넉하게 두는 편이거든요. 5주도 괜찮나요? 네. 근데 이제 5주라는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하기보다는 네. 보이는 곳 있잖아요. 제일 많이 뿌염이라고 보이는- 좀 뿌염 보통. 네, 좀. 네, 뿌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제 구렛나루나 네. 여기 이제 가르마, 네. 그다음에 헤드라인 정도를 발라주시면 괜찮습니다. 네네네. 그걸 기준으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좀 자주 하는 걸 좀 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네네. 한번 어차피 드려야 될 뒤에는 것 잘 안 같아요. 보여서 그러니까. 네, 보이는 곳만 예. 조금 해주시면 괜찮을 것 예.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염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염색약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쵸. 염색약을 고르는 방법도 있겠죠. 왜냐하면 염색약 종류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지. 맞아요. 네. 네, 염색약이 이제 먼내기용이랑 네. 새치 커버용이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 구분하는 방법은 네. 염색약 안에 들어있는 알칼리제 양에 따라 먼내기용과 새치머리용으로 구분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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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먼내기용 염색약에는 알칼리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네. 중화 효과와 모발의 멜라닌을 분해하는 브리치 효과가 함께 진행돼요. 네. 그래서 본래 자신의 모발을 색깔에 없애고 염색약을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새치 커버용 염색약에는 먼내기용보다 알칼리제가 좀 적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중화 작용이 없이 바로 염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을 잘해서 써야 되겠네요. 저는 염색약은 그냥 염색약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먼내기용이 있고 새치용이 있고 따로따로. 근데 꼭 이렇게 좋은 염색약 두고 커피나 홍차로 염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맥주로도 그 있어요. 맥주는 제가 해봐서 그거는 네. 예, 되는 것 네. 같고 실제로 커피나 홍차도 염색이 되는 거 맞긴 맞나요? 네, 사실 요즘에 커피나 홍차만은 아니고요. 뭐 커피, 뭐 해나 커피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이게 천연 식재료라고 해서 알레르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홍차나 커피를 이용하시더라도 이러한 테스트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럼 이번에는요, 네. 우리가 혼자서 염색할 때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가 총 준비되어 네 있네요. 가지네요. 먼저 첫 번째 주의사항은 뭘까요? 염색 직전엔 머리를 감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상식이죠? 왜냐면 머리가 깨끗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 염색을 하기 전에는 머리를 감지 않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머리를 감지 않으면 네. 이제 머리 유분이 있기 때문에 쌓이죠. 두피도 이제 자연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네. 네, 이제 염색 전날 이제 샴푸나 컨디셔너 하게 되면 모발에 네. 약간 이제 코팅이 되기 때문에 염색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염색하기 전에는 머리를 감지 네, 말아라. 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떡진 머리가 좋다, 오히려. 네.
뭐 그렇게 또 떡까지 찾아가면서 참나. 예. 때로는 또 예. 약간 게으른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저도 일부러 감고 했거든요. 깨끗한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고 그러면은 왜 머리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 에센스나 세럼 같은 거 바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하는 건 어떨까요? 염색을. 네, 염색할 때 세럼이나 에센스 같은 거를 좀 발라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뿌리만 발라도 네. 뿌리만 바르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자연적으로 묻게 되거든요. 예. 또 이제 뿌리도 하고 원내기로 같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발라주시면 이제 보호가 돼서 네,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군요. 모발 자체가 보호가 좀 되는 네네. 예, 그런 효과가 있다 말씀하셨고. 네.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셀린과 로션을 활용하자. 뭐죠? 머리에다가요? 네. 사실 두피에 직접 일하기보다는 여기서 네. 포인트는 얼굴에 바르는 것입니다. 바셀린과 로션을 얼굴에? 네. 왜냐하면 아까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막, 코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유분기가 많은 바셀린입니다. 그거를 이제 바르시기, 염색을 하시기 전에 잘 흐르는 부위, 뭐 이마 헤어라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목덜미라든지 그런 부분에 미리 발라놓고 염색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염도 예방할 수 있고 왜 염색하고 나서 머리 왜 이마 쪽에 되게 착색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도 가볍게 바로 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네. 미용실 가가지고 염색할 때마다 네. 헤어라인 쪽에다 뭘 이렇게 바르길래 이게 뭐지? 특별한 건가 했더니 그게 로션이군요. 그렇죠. 바세린 아니면 로션으로 네, 이제 피부에 착색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난 또 효과입니다. 뭐 특별한 걸 발라주는 줄 알았는데 나만. 예전에 저희 엄마 마사지 크림을 바르셨어요. 그것도 좋아요. 콜드 네. 크림이라 그러죠. 맞아, 콜드 네. 크림. 유분기가 엄마들. 많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예. 바세린이든 그렇군요. 콜드 크림이든 정말 끈적거리는 거 바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아요. 염색하고 정말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한 다음에 피부 같은 데 묻잖아요. 네네. 네. 그 궁금한 거 여쭤보. 그거 닦아내는 건 뭐예요? 이렇게 닦아내는 거. 그거는 뭐 알코올 같은 걸로 닦아내는 거. 제가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헤어 리무버라고 이제 헤어 그런 게 전용 제품이 있군요. 나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얼룩지거나 이런 거 닦는 그래. 거예요. 얼룩얼룩한 게 뭐 이렇게 수건에 묻혀가지고 막 닦더라고요. 네네. 내가 물어볼 수는 없고 지금까지 참았네. 아니, 왜 이렇게 소심해 사람이 그냥 물어보면 돼. 오늘에서 해결이 됐네. 네. 아우 시원해. 그거 잘 닦아야 돼. 안 그러면 나 피 흘리는 줄 알았어. 빨간색으로 한 잘안 사람. 지워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요. 아이고. 염색약은 얼굴선과 목선부터 바르자. 이게 뭔 얘기죠? 목선부터. 네, 이제 새치 염색을 할 때는 네. 이제 흰머리가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부터 이제 발라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제 괜찮으세요? 여자 선수. 얼마든지. 네, 그램 나루나 네. 이런 헤어라인, 그다음에 이제 목덜미, 예. 이런 쪽부터 이제 발라주시는 게 예, 예. 좋습니다. 네. 김 원장이 클로즈업 들어오니까 굉장히 예,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 저 생각보다 이쁘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치할 때는 지금 헤어라인하고 목덜미, 요 네네. 구렛나루 있는데 이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거죠? 요런 데 먼저 해야 되고. 그러면 멋내기용, 이거는 또 순서가 달라지나요? 네, 멋내기용은 네. 괜찮으세요? 네, 그럼 멋내기용은 이제 두피를 먼저 바르기보다는 네. 중간, 모발 중간부터 여기 이제 버진 헤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 이제 까만 머리를 조금 먼저 발라주시고 뒤에를 발라주시고 두피를 발라주시는데요. 네. 두피 쪽은 이제 열이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발색이 좀 빨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그렇게. 제일 마지막에 네. 제일 마지막에 열이 나는 쪽으로 발라라. 네네. 빨리 그게 효과가 보니까 어차피.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군요. 팁을 드리자면 네.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묶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묻을까봐.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얼룩이 질 수 있기 때문에 아. 내려놓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입는 옷이나 네,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봉다리 같은 거 이렇게 메고는 있거든요. 봉지라고 하죠, 보통. 아, 예, 봉지. 네, 그런, 봉다리. 그런 거를 이렇게 정정합니다. 조금 해주시면은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염색약인데 네. 바르는 시간에 따라서도 염색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죠. 열에 따라서도 다르니까 네.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발라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염색약은 장시간 방치하지 않는다. 네. 마치 파마 한 번만 알면 한 4-5시간 있었던 엄마들처럼. 네, 맞아요. 사실 마스크팩과 염색약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공통점이 있을까요? 빨리 띄어내면 굉장히 손해라고 돈 아깝다고 생각을 다들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마스크팩도 한참 붙이고 계시고 염색약도 빨리 씻어내면 돈 아깝다고 맞아요. 생각하셔서 계속 계시는데 네. 그게 오래 놔둔다고 해서 색깔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 분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한 15분 길면 30분이기 때문에 네. 한 10분마다 한 번씩 모발 상태랑 염색 정도를 한 번씩 확인하면서 네.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우리가 염색은 굉장히 자주 하는데 네. 그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집에서도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염색약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자, 이제 시간이 한 8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빨리 염색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자, 제가 일단은 셀프 염색 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4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체크해 주시고요. 염색 직전에 머리 감지 않는다, 바세린과 노즐을 활용한다, 그리고 얼굴선과 목선부터 염색약을 바르고 장시간 방치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염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 들어가 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로만 설명드려가지고 네. 이제 직접 보여드리려고 네. 준비를 했는데요. 예. 네, 이제- 이루만 얘기하기 참 답답하시죠? 어떻게 장갑부터 끼실까요? 아니 그냥 할게요. 아, 그냥 하시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예. 네, 일단은 섹션을 조금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보조로서.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서 셀프 염색하는 걸 지금 하시는 거죠? 네네. 예. 섹션을 나눠주시고요. 네. 이제 네. 아, 머리카락. 바세린. 아, 역시. 예. 바세린을 먼저 바르고. 바세린을 여기 이제 손등 같은 데 발라주시고요. 네. 이렇게 헤어라인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아, 헤어라인 쪽을 발라요. 헤어라인. 예. 예. 여기가 제일 많이 예. 묻는 묻거든요. 곳이죠. 네. 예. 그래서 여기도 정말 서툰 분들은 얼굴 전체에다가 바세린을 발라야 될 필요성도 있을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네, 여기도 꼼꼼하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아무튼 머리카락 가까이 있는 곳은 닿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곳을 바세린을 먼저 바르고. 네. 발라주시고요. 네. 이제 뿌리를 바를 건데요. 네. 몇 호인가요? 네. 이분 원하지 않는 색깔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체크를 다 했어요. 제가. 괜찮아요. 예. 다 협의가 돼요. 이분은 또 돈을 받고 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순서는 네. 구렛나루, 헤어라인, 그다음에 목덜미, 지금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거든요. 새치 염색하고 있는 거죠? 네. 일반 새치인데, 염색 아니고. 네. 네. 자, 새치가 있을 땐 면내용이 아니라 새치예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두피에 네. 최대한 가까이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아, 이게 어머나. 보통은 이제 막 다 바르시거든요. 네. 그래도 최대한 가까이. 아, 두피에 가까이. 일단 구렛나루부터. 예. 예. 바를 때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조금씩 밑쪽으로. 약을 덮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두피 가까이 염색약이 닿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해서 네. 거의 한 1mm 정도. 아, 1mm 근데 안 닿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 맞아요. 그렇다고 피부에 덕지덕지 바르는 건 네. 아니잖아요. 어머, 근데 보통은 네. 죄송해요. 이렇게 바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살짝. 살짝. 그런데 이제 섹션을 이렇게 타서 네. 내린 다음에 여기를 덮어주시면 약이 쌓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추김치 담듯이 네, 많은 양이 아니어도 아래쪽부터 채워가지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섭취를 또 가볍게 네네. 이렇게 들어가시네요. 야, 우리 모델분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 새치가 있네요. 아까 드니까. 예. 그리고 보니까 새치 염색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그 부분만 색깔이 좀 달라요. 거의 지금 뿌염을 받고 있는 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뿌리에 가까이. 어차피 뿌리부터 지금 올라오니까 새치는 그쵸, 그쵸. 뿌리에 가까이 하고 구렛나루부터 해서 지금 차츰차츰 네.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위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 네. 바르시는 중에 좀 질문 드릴게요. 네네. 예. 염색약을 사용하고 나면은 양이 많은 경우에 남잖아요. 네네. 그건 재사용해도 됩니까? 아니 절대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까? 네, 약을 이렇게 딱 썩는 순간 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절대 다시 사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양을 조절해서 짜야겠네요. 네네. 그래서 조금씩. 아. 네. 자,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딱 맞을지 안 맞을지 그러니까. 싶어갖고. 예. 그래서 많이 바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남을까 봐. 맞아요. 근데 그거는 또 피부에 안 좋으니까 안 좋다. 그래도 좀 아까워도 남는 버리는 게 건 낫다, 버리자. 오히려. 예. 예, 예. 그리고 한 예. 번만 쓰자. 그러니까 우리도 밥도 아깝다고 다 먹잖아요. 살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살이다 생각하고 한 숟가락은 남기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가슴에 딱 와닿는. 그러니까 네. 아유, 염색약도 마찬가지로 예. 과하면 오히려 안 좋다. 네. 아우. 네. 이분은 좋으시겠어요. 네. 돈 받고 염색하고. 예. 아우, 부럽네요. 예. 말 한마디 안 해도 되고. 마지막 네. 라인을 이렇게 조금만 이쁘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아, 예. 조금만 이쁘게 정리할까요? 네. 네. 이렇게 자. 염색을 하고 나서는 그냥 바로 헹구면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네, 헹구는 시간이 이제 15분부터 30분 사이에 헹구시면 되거든요. 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분 이상을 두시면은 네.
더 이상 염색이 진행은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0분에서 뭐 많이 보면 네. 한 35분, 40분. 근데 시간을 너무 오버타임 두면 머리가 많이 상하고 두피가 망가지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 천연 염색이라는 것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좀 오래 하라고 그러는데 어때요? 네, 천연 염색 이제 헤나 같은 건데요. 네. 그거는 이제 산화제가 섞이지 않고 물로 하기 때문에 네. 시간을 조금 오버타임 조금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오래 있어도 되고. 그래서 시간을 좀 체크를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염색하고 나면은 네.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파마도 마찬가지고 샴푸로 감지 말아라. 네. 맞아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하루 그날 이틀 당일은 하지 마세요. 샴푸를 안 감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리고 샴푸를 마찬가지네요, 감으셔도 네. 약간 이제 염색 전용 샴푸를 조금 쓰시면은 유지가 조금 더 오래되고요. 그러면 좀 쉬는 날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전날도 감지 말아라, 당일도 감지 말아라. 그 당일은 어차피 쓰면. 감아요. 헹구려고. 근데 샴푸를 안 쓰지 말아라 그렇죠. 하니까 좀 쉬는 날 하면 좋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건희 아티스트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네. 염색 많이 하면 저 두피가 또 안 좋아지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보면 마사지 하잖아요. 네네. 마사지 하는 법까지 좀 두피 한번 마사지? 예. 와우. 두피 괜찮아요? 글쎄요. 네. 괜찮을까요? 네. 어디를 하시게요? 뒤쪽을? 그럼 옆으로 서서 좀 네네. 카메라에 보기 편하시게? 예, 예. 이제 보통은 코너 여기 이제 마지막이니까 편하게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네, 끝나고 또 괜찮아요. 일 가셔야죠. 네. 이렇게 올라오셔갖고요. 어우. 여기 밑으로 네. 그래서 목을 한번 해주시고 네. 어우. 아, 어우. 두피 마사지인데 두피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목 주변에. 아니, 목 혈액을 네. 좀 혈액순환 원활하게 하기 약간. 위한. 와우. 아. 약간 이제 관자놀이 같은 네. 그런 데서 정말 시원하시겠네요. 어우. 어떠세요? 어우. 이 마지막에 꼭 이거 미용실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 네네네. 이유가 있네요. 와우. 네네. 기분도 지금 좋은데요? 네, 오. 찝어주신 포인트들이 정확히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예. 와. 림프액의 순환도 좋아지는 그런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네. 저런 포인트들을 지속적으로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네, 네. 이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멜라닌 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세치 예방에도 효과가 좋고 길게 봤을 때는 네, 탈모 예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건희 아티스트는 계속 해주시고요. 김 원장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사실 흰머리가 안 생기게 네.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노화를 거스를 수는 없는데요. 미리 피부 검사 하시는 거랑 몇 가지 오늘 알려드린 팁만 기억해 주신다면 젊고 건강한 모발을 50대, 60대, 70대 넘어서까지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건희 아티스트는 참 인간적이세요. 계속 하라 그랬더니 정말 끝까지 계속 하고 끝까지. 있어요. 예, 이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네. 지금. 네. 자, 아.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염색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을 속속들이 이렇게 알려주신 세 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코너명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번 네. 시간은요, 알쓸 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쓸모 있고 재미있는 정보. 해서 알쓸 재정. 재정입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범위가 좀 더 넓어졌네요. 네, 프로그램 그렇습니다. 제목이. 결국 또 예. 돈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다들 이제 여행 계획 세우실 텐데 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국내 대신 해외여행 간다.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요즘 여름철마다 워낙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국내에서 바가지 쓸 바에는 차라리 해외로 가겠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보니까 휴가철에요. 백숙 한 마리 12만 원, 어우, 컵라면 3천 원, 야. 달걀 한 개 1,000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휴가철 바가지 상술 때문에 뭐 머리가 아프다 또는 뭐 충격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왜 휴가철에는 숙박업소들이 2배, 3배씩 뛰고 네. 이렇게 음식값이 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이 바가지 요금이 천차만별이고 또 통제도 쉽지가 않다 보니까 네.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휴가지에서 바가지 요금 피하는 방법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부터 짚어볼까요? 예,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동안의 통계를 좀 보면 국내로 휴가 여행을 가겠다라는 계획이
그 어느 해보다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휴가를 가겠다고 한 분들 중에 어디로 떠나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의응답 좀 해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명 중 8분이 국내로 떠나겠다. 고무적이네요. 예, 한번 저 보십시오. 거의 한 80% 이게 작년 거 올해 건데 이제 국내로 떠나겠다라고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제 실질적으로 좀 국내 여행을 떠날 때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될까? 이 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수 진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바람직하고 더불어서 여기 이제 여행객들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도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가보죠. 첫 번째부터. 네, 첫 번째 꿀팁 뭘까요? 파라솔과 돗자리 등을 미리 준비하라. 중요해요. 예, 여기 앞에 좀 말을 하나 붙이면 개인용 파라솔과 개인용 돗자리를 미리 준비를 해라.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 주문해 보시면은요. 그 개인용 파라솔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럼 왜 이거를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이제 설명해드릴 부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왜냐면은 거기 현지에 가서 살려면은 어쨌거나 내가 미리미리 준비했던 것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 설명해드리겠지만은 하천이나 계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이 설치해서 돈 받는 게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또 본인이 하려고 그러면 없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것들을 미리미리 활용하라는 건데요. 실제 뭐 불법적이긴 하지만 이런 대여료가 10만 원까지 치솟는 그런 휴가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건 남의 거 괜히 썼다가 뭐 대응도 못하고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인용 돗자리, 텐트, 특히 파라솔은 꼭 챙겨라라는 게 첫 번째 팁입니다. 야, 정말 계곡이나 해수욕장 입장은 무료잖아요. 근데 대여료가 이렇게 비싸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요즘 해수욕장 같은 데는 이제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설치하는 파라솔이나 이용하는 곳이 있고 아예 이렇게 빈 백사장이 있어서 여기엔 자유롭게 좀 이용하십시오라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그곳들이 적은데 이제 그런 곳들을 오늘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서도 이 개인 제품이 일단 챙기지 않으면 다양한 마찰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들끼리 간에도 마찰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가 손님 유치하려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요. 이 하천이나 계곡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막 평상 있고 텐트 있고 파라솔 있고 해가지고 그냥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천, 계곡 이게 누구 소유입니까? 국가 소유잖아요. 지자체 국가 소유일 겁니다. 여기에 왜 봉이 김설달처럼 합니까? 그래서 요즘 나온 또 편법은 이것과 섞어서 닭백숙을 파는데 가격이 뭐 한 15만 원, 16만 원, 4인 기준 20만 원까지 가는 그러니까 또 다른 테크닉으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금만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대책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게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이 대표적인 게 가령 을왕리, 왕산, 한하계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대여업체가 있고 이 외에 이쪽에는 그 백사장을 대여해주는 것들을 마련을 했고 여기에 공식 요금까지 책정을 했거든요. 그 공식 요금 하나하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저기 을왕리, 인천 쪽이죠. 왕산, 한하계는 5인 이하의 백사장 사용료가 5,000원입니다. 저거 무슨 뜻이냐? 내 개인용 파라솔 돗자리에 들고 가면은 5,000원만 내고 하루 저 백사장에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많으면 이용을 못 하겠지만은 저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있어서 하루 기준입니다. 11인 이상 대가족이 가도 10,000원이에요. 파라솔 한 3개 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꼭 활용하셔가지고 올 여름 알뜰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밖에 또 충남 보령, 경남 거제시 그리고 제주도도 지금 이제 해수욕장에서 백사장 사용료를 공식해서 이제 알려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들을 갈 분들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미리 좀 확인하시면 좋죠. 자, 두 번째 넘어가죠. 두 번째 꿀팁을 보겠습니다. 사설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분당 요금을 꼭 확인해라. 자동차를 꼭 가지고 가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다 이 자동차를 몰고 가지 않습니다. 뭐가 가져갈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휴가지 근처에 공영 주차장이 있으면 특히 공영 주차장에 자리가 있으면 이건 정말 너무 땡큐죠. 행운의 휴가가 될 텐데 대부분의 공영 주차장은 닫혀 있고요. 근데 사설로 가야 되는데 사설 주차장에 가면은 거의 5배, 6배, 10배가 튑니다. 이거 막 불법 아닙니까? 따져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설 주차장은 사설이고 주인 마음이잖아요. 주인 마음입니다. 특정 시간만 지나도 뭐 기하급수적으로 요금이 기하급수적. 아니면 딴 데 되세요? 이러면 할 말 없으니까. 할 말 없으면 뭐 거기서 울며 거저가 먹도 해야 되니까 분당 이 요금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거기도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자, 요 휴가철에는 이제 공영주차장은 뭐 자리가 너무나 한정적이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주변을 뱅글뱅글 멜돈다가 이제 사설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울며 겨자 먹기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맞아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게다가 뭐 올해도 보면은 네. 거의 자동차 자가용으로 가지고 네. 갖고 가시겠다는 분들이 80%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국내 여행 가는 분들은 자가용을 몰고 가시면 된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당 요금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그러면은 차 못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럼 이제 대중교통을 또 이용하시고 예, 또 예. 미리 표를 끊고 하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해보시면은 이 귀찮다는 그렇죠. 분들이 아니, 왜냐면 많아요. 짐이 일단 많잖아요. 네, 맞아요. 예, 들고 갈 게 많으니까. 맞아요. 예.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바가지 요금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세 번째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활용하라라는 겁니다. 올 휴가도 그렇고 작년 휴가도 그렇고요. 이 당국에서는 항상 7월, 8월 휴가철에는 저 바가지 요금, 부당요금이 극심하기 때문에 물가 관련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자체에서도 출동할 수가 있고 국가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종합 상황실을 적극 이용을 하고요. 소비자원에서도 나름대로 또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곳들에 이제 콜센터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 휴가를 가셨을 때 저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이 부당요금 신고센터. 그래서 이 즉각 저 종합 상황실에 전화를 거셔가지고 이제 연락을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 핵심 휴가지에는 바로 아마 출동을 해서 저 상황 정리를 해주실 것 같거든요. 24시간인가요? 예, 24시간이고 항상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뭐 신고하면 되겠어란 보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저 종합 상황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파라솔을 설치할 때 네. 임대업자하고 시비가 붙을 경우에도 이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분명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요금이 부당하냐 안 하냐를 미리 알고 있어야 우리 소비자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지자체에서는 그 뭐 지자체 운영하는 곳에 있어서 임대를 하더라도 이 정도가 적절합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뭐 파라솔 뭐 임대료, 고무 대bio 이 튜브 사용료 같은 경우를 아예 딱 가이드라인을 공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강원도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파라솔이 대여비가 10,000원, 고무 튜브, 그러니까 튜브 하는 게 뭐 4,000원 이렇게 그 해당과 이렇게 협의를 해놓은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동해로 휴가를 가요. 예. 근데 파라솔을 대여했는데 3만 원을 주세요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거 왜 이럽니까? 지자체에서 그러네요. 10,000원으로 했는데 네. 뭐 15,000원까지는 몰라도 네. 4만 원은 너무합니다 할 수가 있고 네. 끝까지 우길 때는 그러네요. 아까 말한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하시면 된다. 소주는 4,000원이네요. 네, 소주가 4,000원이고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뭐 10,000원, 4,000원을 예. 기억하시면 되고 강원도 동해시뿐만이 아니라 네. 충북 도청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의 가격들은 다 이렇습니다라고 하니까 저것들을 체크하셔서 뭐 충북 쪽에 해수욕장 갈 때 바가지 요금을 말한다. 바로 네. 상황실에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자,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저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렌터카를 이용 시 피해가 아주 크고 이게 참 많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자가용이 없는 경우에 또 렌터카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앞서 뭐 10분 중 8명이 휴가 갈 때 네. 자가용을 갖고 간다고 하는데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나 이제 또 렌터카들을 현지에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피해 상황을 보면 렌터카 피해가 7월, 8월에 거의 급증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건수 거의 뭐 단위 퍼센트가 10%대까지 전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게다가 나이별로 저걸 또 이렇게 따로 7, 8월을 때로 놓고 보면은 20살에서 29살에서 사고율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7, 8월에 렌트카 사고가 집중된다. 하고 거기에 20대 친구들이 이제 빌려갈 렌터카, 뭐 30대, 40대 마찬가지면 사고가 많이 난다라는 건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소비자 보호원에서 나간 거예요. 그때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 어떤 점이 억울했습니까? 어떤 점이 뭐 잘못됐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과다 배상을 했다. 자기 사고는 요만큼밖에 안 낸 것 같은데 과다 배상을 요구하더라라는 게 당한 분들이 거의 48%, 50%가 과다 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렌터카 관련 피해도 올 휴가에 꼭 챙겨야 될 중요한 부분들. 예, 그렇다면 이제 피해 예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험이 있죠. 아, 보험. 예, 보험을 들면은 되겠지 않은데 그럼.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보험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 자차라는 게 있고 일반 자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렌터카를 딱 할 때 물어봅니다. 그 업체에서 완전 자차로 하시겠어요? 일반 자차로 하시겠어요? 근데 완전 자차는 내 차도 보험, 상대 차도 보험. 일반 자차는
내 차는 내가 지키고 상대방의 피해만 다 이거 보상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막상 가보면 가격 차이가 네. 크게 나서 무슨 사고 나겠어? 그냥 일반 자차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바로 여기에서 참 많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겠는데 뭐 악덕 렌터카 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휴가 다 끝나고 입고를 할 때 여기 파손이 됐네요. 뭐 상처가 났네요 해서 그걸 과다 배상을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나고 피해 끝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진을 미리 찍어놓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사진도 미리 찍어놓고 상대방이 말할 때 그 녹취도 좀 요구해서 녹취를 좀 하고요. 같이 찍는 공에 나도 찍는 겁니다. 보통 이제 렌터카 할 때 체크를 같이 하잖아요. 네. 여기 집 있고 여기 하나하나 집 있고. 다 예, 그래서 다 체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가 뭐 이런 어떤 악덕 피해뿐만이 아니라 렌터카를 몰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 많은 대비책 중에 하나가 당황스럽죠. 내 차가 어디선가 그 레카차라고 하죠. 이게 그냥 차를 끌고 가버립니다.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냥 당하면 안 되고요. 그 렌터카 업체 끌고 갈 때 안 된다 하고 바로 렌터카 업체 본사에 전화해서 사고 났습니다. 그쪽에서 콜을 해서 내 차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완전히 휴가철에서 이거 찾고 뭐 차에서 완전히 미화되고 고생대로 합니다. 정신 없을 때 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생각 같아서는 완전 자차를 가입하라라는 것도 꿀팁이긴 하지만 또 돈 때문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일반 자차를 할 때는 자기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네, 국내 여행 가시는 거 참 바람직합니다. 자, 국내 여행에서 바가지 안 쓰는 방법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영상으로 보는 이슈 어떤 소식이죠? 네, 지난 주말 거치면서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뭐 우리 사회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소상공인들, 특히 편의점 업체 점주분들의 굉장히 좀 볼멘소리,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편의점 업계는 동맥 휴업, 지금 행동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현장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서울 강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의 월 매출은 5천만 원입니다. 본사에서 물건값을 제외한 금액은 1,250만 원. 가맹점 수수료와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매월 통장에 900만 원 정도가 찍힙니다. 여기서 임대료와 아르바이트생 6명의 인건비를 빼면 온전히 김 씨 손에 남는 돈은 170만 원 남짓입니다. 계산해보니 내년에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하면 김 씨는 한 달에 100만 원을 겨우 손에 쥐게 됩니다. 내년에 특별하게 상권이 바뀌지 않는 한 100만 원으로 떨어질 거예요. 뭐 이건 진짜 정말 죽으라는 소리죠, 그냥.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켜보겠다던 편의점 업계는 단체 행동을 준비 중입니다. 매달 하루 동맹 휴업하는 방안과 내년부터 심야 물건값을 올려받는 한 교통카드 충전과 종량제 봉투를 카드 결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종량제 봉투라는 게 이제 카드를 받게 되면 역마진 상품이거든요. 뭐 취급을 안 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루 매출이 아쉬운 자영업자의 사정을 감안하면 동맹 휴업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거나 폐업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이현수입니다. 네, 이번엔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최고 온도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자, 상암동 채널A DDMC 앞에 나가 있습니다. 김혜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일주일째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잠시 서 있기만 했는데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9시가 조금 지난 아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남아있던 열기가 그대로 전해지고요. 볕도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3.2도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는데요. 하루 만에 또다시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은 34도까지 올라 더위의 기세가 더욱더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충남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 37도를 넘어섰던 포항은 어제만큼 오르겠고요. 36.5도까지 올랐던 대구도 37도로 사람 체온보다 더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시간 폭염 정보 꼼꼼히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환자도 속출하고 있죠. 오늘 강한 자외선과 함께 불쾌지수도 높아집니다.
햇볕에 노출 시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고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는 볕이 강한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가급적 실외 활동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은 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부산, 울산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후 시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과 영서, 영남과 전남에서 오존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호흡기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 25도, 청주 26도, 울산 28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안동 37도, 광주 36도로 어제만큼의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열대야와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펄펄 끓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일주일 사이 온열 질환이 3배 이상이나 급증했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휴식도 중요합니다. 또 햇빛이 강한 시간에는 술이나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되면 고혈압이나 뇌졸중 환자에게 더 취약해진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오늘의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7월 16일 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